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교수입니다. 전 시간에 1절과 2절 구조역학을 했었는데요. 단원별 경영 문제 여러 문제가 있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 문제부터 갑니다. 다음과 같이 연직 등분파 하중을 받고 있는 두 개의 트러스에서 인장제와 압축제에 해당하는 부재를 골라서 이 번호로 나열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여기 해설에 일단 먼저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게, 해설에 트러스에 연직 하중이 작용하면 기본적으로 트러스를 잘 보시면 여기에 지점이 있고 여기에도 지점이 있죠. 가운데 그 지점과 지점 사이에는 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포트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마일의 형태로 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처지게 되는데, 그럴 때 상현재 위쪽 부분은 압축이 걸리고요, 밑에 부분은 인장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의 단순 보가, 요런 보가 힘을 받을 때 얘가 뭐 등분 파중이든 아니면 집중 하중을 받을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걸 보시면 되는 거죠. 그때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위에가 압축, 밑에가 인장.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는 압축, 밑에는 인장.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번하고 5번은 무조건 상현제고요. 이 압축기고 4번과 8번은 인장제가 된다는 소리죠. 수직제와 경사제는 경사제의 방향에 따라서 인장 또는 압축이 되는데, 경사제가 삼각형 형태로 보이는 하우트러스, 우산 안 가져왔네 할 때 하우산, 산 형태로 되면 이게 산현이죠. 이게 바로 산의 형태로 돼 있는, 그렇게 산 형태로 돼 있는 경사제는 압축제가 되고요. 그리고 수직제는 인장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산 형태인 요거는 이 압축이 되는 거죠. 여기 그 하우산인 경우에 경사제는 압축제가 되고, 그때 수직제 3번은 인장제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3번이 인장제, 2번이 압축제, 요렇게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렇게 하우트러스가 아니라 프레트러스의 경우에는 반대죠. 6번이 역삼각형의 형태를 보이는 거 반대로 경사제는 인장제가 되고 수직제는 압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이 인장제고 7번이 압축제가 되게 됩니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무슨 계산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현제는 압축제, 하현제는 인장제는 좀 쉽고요. 하우트러스냐 프레트러스냐 그거에 따라서 경사부재와 수직부재가 나눠지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오늘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6번 갑니다. 자, 6번 같은 경우에 부정정 차수 계산이죠. 부정정 차수 계산 R 플러스 M 플러스 K 마이너스 2J라는 식이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푸실 때 우리 필기하고 다르죠. 필기는 계산 과정이 전혀 필요 없고 그냥 찍기만 하면 되지만, 실기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계산 과정을 쓰셔야 되는데, 식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써주고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도 좋고, 채점위원이 이 수험생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구나라는 신뢰감을 주기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써주시는 거 강추를 드리고요. 반력부터 갑니다. 고정. 그러니까 333 더한 거죠. 그래서 반력은 그대로 9개. 그리고 부재수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카운트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강절점수가 제일 어려우니까 마지막에. 절점수, 지점과 자유단도 항상 포함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6개. 그래서 정확하게 6개. 자, 이제 강절점수입니다. 강절점수는 이렇게 부재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는 강절점수 계산식 어떻게 됐었어요? 부재수 빼기 1 빼기 흰지수잖아요. 부재수가 하나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제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나 여기는 무조건 빵이에요. 부재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부재수가 하나에서 무조건 1을 먼저 빼고 시작하니까 1 빼기 1 하면 0부터 시작하잖아요. 0에서 빼면 뺐지 절대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개는 다 빵. 여기는요, 부재수가 2 빼기 1 빼기 흰지 없죠? 그래서 0은 1이 되는 거죠. 여기도 1, 여기도 1. 그래서 D하고 1, 이 F도 1인데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여기는 부재수가 하나, 둘, 셋 해서 3 빼기 1 빼기 흰지 하나 있죠. 그래서 하나.
3 빼기 1 빼기 1 해서 하나가 됩니다. 1, 1, 1. 위에는 다 111이고 밑에는 다 빵빵빵이고, 그래서 여기가 111이 요렇게 D, E, F가 하나씩 111이 된다는 거. 요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요거를 얘하고 같으니까. 그리고 이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느냐. 요게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7번도 풉니다. 다음엔 부정적 차수를 구하시오. 쭉 보니까 가운데 절점에 동그라미 힌지가 하나도 없어요. 힌지가 없다는 건 강절점수 계산이 비교적 쉽다는 거죠. 대신에 개수가 많어. 개수가 많으니까 신중하게 잘 구해야 됩니다. 자, 반력수는 똑같죠. 3, 3, 3에서 그대로 9개가 되고, 부재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부재수가 요렇게 따로, 요렇게 따로, 요렇게 따로, 전부 따로죠. 부재수의 정의가 뭡니까? 부재수는 절점을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 직선의 개수.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만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부재수가 다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3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 더하고 여기도 3, 여기도 3. 그래서 전체 어떻게 이 계산을 하게 되냐면 여기가 3, 이 절점수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볼게요. 3 더하기 3 더하기 여기 5죠? 5 더하기 여기도 3, 여기도 3, 또 3, 또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더하면 절점, 이거 좀 절점수죠? 절점수고 부재수 요거 부재수. 요게 어떻게 나왔느냐? 요렇게 쭉 더한 거죠. 3이 4개, 12 더하기 5 해서 17이 나온 거죠. 여기 셋, 여긴 5개. 됐죠? 부재수도 이거는 워낙 많아서 부재수도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자, 절점수 갑니다. 절점수는 쉽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개수만 세는 거죠. 자, 강절점수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금 전 문제도 얘기했듯이 부재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무조건 다 빵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면 먼저 부재가 2개가 만나는 곳부터 갑니다. 그러면 2 빼기 1 빼기 0. 힌지가 무조건 없으니까 여긴 1이죠. 여기도 1, 여기도 1. 됐죠? 부재가 2개가 만나는 곳은 요거 2개밖에 없죠. 여기 셋, 다 셋이 만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셋 만나는 곳 갑니다. 셋 빼기 1 빼기 0 이퀄 2이죠. 여기 둘, 여기도 둘, 여기도 둘. T자로 돼 있는 건 다 둘입니다. T자로 돼 있는 게 전부 둘이죠. 전부 둘입니다. 그래서 강절점수 갑니다. 1이 2개, 2가 둘, 넷, 여섯, 여덟, 9개죠. 9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1 더하기 1이 이거와 이거 더한 거고 2 곱하기 9개가 된 거죠. 그래서 딱 20개가 나오게 되는, 요거 계산하면 그냥 정답이 나오는데, 어쨌든 요거는 어려운 건 없지만 개수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구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차근차근 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실기시험을 보시면은요, 시간이 충분합니다. 절대 시간이 모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모자란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는데, 다 풀 수 있는 거를 좀 더 정확하게 외워서 풀었느냐, 또는 계산 문제가 시간이 안 걸리게끔 단축시킬 때 시간이 모자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 가보시면 100점을 맞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빠듯할 수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시면 한 20점 내외, 18점에서 20점 내외는 전혀 손도 못 댑니다. 아예 그냥 백지 상태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문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 시간을 그러니까 이 80점이나 80, 한 3, 4점 맞는 그 문제를 누가 더 정확하게 기억을 하느냐, 또는 이 계산 문제를 정확하게 하느냐, 그걸로 결정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11번 문제.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 전단력도와 휨 모멘트를 그리고 최대 전단력, 최대 휨 모멘트를 구하시오.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먼저 전단력도 휨 모멘트도 뭐 이렇게 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반력부터 구해야 됩니다. 반력을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고정단, 여기가 이동단.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캔틸레버고 정정 구조물이 막 쉬운데, 여기에 이동단이 하나가 있어?
이동단이 있다는 건 이거 1차 부정정인데 1차 부정정 구조물을 정정 구조물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가 힌지가 들어가 있는 갤보보지요. 그래서 중앙 힌지 절점을 여기 C점이라고 했을 때 이 힌지를 기준으로 우측 부분만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측 부분을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동단이니까 이동단에다가 이동단 하나만 있는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회전단 하나를 싹 집어넣어서 여기다 지금 P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요거를 단순보로 만드는 거죠. 단순보가 됐다고 봤을 때 이렇게 해서 P가 작용하면 이 P가 그대로 내려오죠. 그대로 여기서 발력이 P고 여기는 빵이고 힘이 안전해지고 이 P가 그대로 다시 이쪽 왼쪽 부분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 P가 원래 오른쪽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밑으로 다시 내려오죠. 이렇게 되면 VC 여기에서의 발력은 이렇게 되고 그 VP를 그대로 이쪽으로 전달을 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